개념센 42페이지 확률 봅시다. 시행과 사건이라고 써있는 페이지. 자, 확률하고 지금 보고 있었던 경우의 수하고 다른 점은 사실은 경우의 수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계산을 한 게 경우의 수였다면 확률은 전체 모든 가지수 중에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의 비율을 찾는 거야. 말하자면 비를 찾는 거야, 비. 그래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용어. 자, 첫 번째는 시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시행은 뭐냐면 어떤 실험이나 관찰 같은 거를 시행이라고 하는데 주사위를 던졌다 또는 동전을 던졌다 라는 것처럼 결과가 결정되는 실험이나 어떤 관찰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표본 공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표본 공간은 전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전체. 그리고 우리가 특정한 사건 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요 사건 부분집합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찾고 있는 확률은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 보통 표본 공간은 대문자 S를 쓰고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비율로 따져줍니다. 또 세 번째, 근원 사건, 전 사건, 공사건 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근원 사건은 자 사실은 표본 공간이나 사건들은 모두 집합이고요. 이 집합 표본 공간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전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공사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그러니까 확률을 찾았을 때 1이 되는 거랑 0이 되는 걸 전사건과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보면서 좀 뭐야 막 용어 목미 이럴 때 정리를 해보자. 옛날 말 목미. 42페이지 확인 1번 봅시다.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대.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표시를 했을 때 표본 공간을 구하래. 두 개의 동전을 던지면 표본 공간이 될 수 있는 거는 표본 공간은 보통 대문자 S를 쓰고요. 앞면, 남면, 앞면 두 개, 아니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이 있겠지요. 두 개의 동전이 동시에 던졌지만 동전에 어떤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어떤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지를 구별해서 사건에다가 원소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모두 뒷면이 나온다. 그러면 모두 뒷면이 나오는 거는 TT. 노래 아니고. 서로 다른 면이다. B는 앞뒤 아니면 뒤앞이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확률을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사건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사건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을 볼 건데 첫 번째 합사건, 두 번째 곱사건, 세 번째 배반사건, 네 번째 여사건입니다. 자, 합사건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곱사건은 A도 일어나고 그리고 B도 일어나는 사건. 배반사건은 동시에 A하고 B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그럴 때 서로가 배반사건 관계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얘는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자, 합사건은 우리가 집합에서 합집합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난다. 이게 합사건. 자, 곱사건은 교집합이고요.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다. 순서대로 둘 다 일어나거나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거나 둘 다 일어났을 때 곱사건입니다. 자,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우리 이거를 서로소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실 A하고 B하고 만나지 않는다. 배반 사건은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줄 건데 배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사건은 전체 사건이 있을 때 A가 이렇게 있었다면 A가 일어나지 않는 이 바깥쪽 파트를 얘기를 하고요. A의 여집합,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자, 배반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자. 집합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A하고 B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등과 자,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가 배반 사건이에요. 만날 수 없는 면. 그랬을 때 배반 사건은 첫 번째, A하고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실 이거 전체에다 이렇게 놓고 보면 B의 여집합 안에 A가 있고 A의 여집합 안에 B가 있어서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B도 A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관계를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지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A와 A의 여집합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자. 귀퉁이에다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요 필기한 내용이 있는 게 좋아서 자 2번 봅시다. 확인 2번. 1부터 10까지가 나온 자연수가 쭉 있는 10장의 카드가 있었어. 그랬을 때 A는 4의 배수 4하고 8, 1에서 10까지니까 B는 10의 약수 1, 2, 3, 4, 6, 12가 되겠지요. 그랬을 때 첫 번째 A와 B의 합사건 1, 2, 3, 4, 6, 12에다가 8만 끼워 넣으면 되지요. 어이구 12가 사라졌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곱사건은 교집합 4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B의 여집합 B가 아닌 거. 자 10까지 있었어. 1, 2, 3, 4, 5, 6, 7, 8, 9, 10, 11이 있지. B의 여집합 5, 7, 1, 2, 3, 4, 5, 7, 8, 아, 쏘리, 미안해. 10까지였죠? 10이 안 들어가지요. 미안. 1에서 10까지 자연수였으니까 12는 다 안 들어갑니다. 뭔가 이상하다 했어. 4번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그런데 우리 이거 집합에서 드모르간 있었어요. 합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아이고 넓은 데 씁시다. 위로 살짝 올라와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에요. 여집합으로 묶어서 A와 B의 합집합을 찾았지. 1, 2, 3, 4, 6, 8. 그러면 이거의 여집합 1, 2, 3, 4, 5, 6, 7, 8, 9, 10이 있겠지요. 이렇게 찾으면 되지요. 귀퉁이에다가 쓴 거는 얘가 조금 쉬운 문제이기도 하고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게 나아서 요 귀퉁이에 풀었고요. 좀 더 중요한 문제들을 풀러 갑시다. 44페이지 1번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지. 자, 주사위를 던졌고요. 주사위는 전체 사건이 1, 2, 3, 4, 5, 6이었어. 그랬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또 B는 4의 약수,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중에서 배반을 찾으래.
자, 배반 사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교집합이 뭐 어떤 두 개의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때 서로가 서로의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서로 겹쳐지는 게 있나 없나를 볼 건데, 자, A하고 C를 보면 3이 겹치고요. B하고 C를 보면 1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배반 사건은 A와 B밖에 없어요. 사건 A와 사건 B가 배반이지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6의 역시 주사위를 던질 건데, 자, A는 6의 약수 1, 2, 3, 6입니다. 원래 전체 사건이 1, 2, 3, 4, 5, 6이었지. 그런데 A와 배반인 사건을 찾고 싶대. 참고로 자,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 말고 부분집합이요. 예를 들어서 뭐 원소의 개수가 n개다. 그랬을 때 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n개의 원소가 이 부분집합에 들어가는 경우와 안 들어가는 경우 1이라는 원소가 있었다면 1을 포함하는 집합과 포함하지 않는 집합 2의 원소가 있었다면 2를 포함하는 집합과 포함하지 않는 집합 그래서 계속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계속 원소의 개수만큼 곱해나가는 중복 순열 같은 느낌의 풀이였어요. 그래서 2의 n제곱인 거고요. 배반이 되려면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갖고 있으면 안 돼. 1하고 2하고 3하고 6이 없고 4하고 5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4만 있거나 5만 있거나 4하고 5가 있거나 아니면 공집합이거나 그래서 4개지요. 1하고 2하고 3하고 6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의 개수를 찾아오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 확률을 보러 갑시다. 여기까지 뭐 되게 뜬구름 잡는 집합 얘기를 갑자기 했었고요. 만약에 나는 집합을 요 정도 기초집합, 합집합, 교집합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해주셔요. 따로 선생님이 집합만 정리를 해서 보내줄 수 있으니까 가급적 만나기 전에 이 파일을 보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확률 봅시다. 자, 어떤 시행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찾는 거야. 걔를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다시 A가 일어날 확률. 우리는 지금 수학적 확률을 계산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주사위를 너네가 6번을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정확히 6분의 1은 아니에요. 6번 던지면 1이 한 번, 2가 한 번, 3이 한 번, 4가 한 번, 5가 한 번, 6이 한 번 나오지 않아요. 옛날에 무한도전을 보면 박명수는 계속 6만 나왔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왜 우리는 1이 나올 확률을 6분의 1로 계산을 하는가? 사실은 6번만 던졌을 때 각각 공평하게 한 개씩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600만 번, 6천만 번, 5조 5만 번 정도 던져보면 확률이 각각 6분의 1씩 공평하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훨씬 많은 시행을 반복을 했을 때 결과가 수학적 확률을 따라간다라는 거고요. 수학적 확률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건데요. 전체 집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확률이에요. 그러면 A는 끼케야 이 전체 집합 안에서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 안에서 움직이니까 A는 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전체 집합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PA는 0에서 1 사이의 분수나 소수로 나타나고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럴 경우 확률이 0이 되는 거고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확률이 1이 되겠지. 그래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우리 뭐였냐면 공사건이었지. 공사건의 확률은 0이 되고요. 반드시 일어난다. 전사건이었지.
전 사건의 확률은 1이 됩니다. 자, 먼저 45페이지의 확인 1번을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 1, 2, 3, 4, 5, 6이지. 그 중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야. 소수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숫자들이고요. 1은 안 됩니다. 2, 3, 5가 있지요. 그랬을 때 첫 번째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6개고요.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확률은 6개 중에 3개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지요. 46페이지 가봅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통계적인 확률이 수학적 확률하고 비슷해진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확인 2번 문제를 풀자. 확인 2번은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500번 시도해서 350번 성공했대. 성공할 확률 500번 중에 350번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약분을 해주면 10분의 7이 통계적 확률입니다. 이걸 5조 5만 번 정도 시행을 하면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수학적 확률이 통계적 확률과 비슷해진다라는 논리예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은 참고로 기하학적 이렇게 어려운 말 신경 쓰지 말고 그림에서 도형에서의 확률은 PA를 전체 S의 넓이, S의 넓이나 크기나 넓이나 길이 뭐 이런 애들 중에서 A의 크기나 넓이나 길이의 비율로 따져주시면 돼요. 전체 중에 일부의 넓이를 따져줄 건데 47페이지의 확인 3번을 보자. 그래서 원이 동심원이고요. 중심이 똑같은 원이 있었는데 큰 반지름이 2고 작은 반지름이 1이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 전체 중에서 화살을 쏘았을 때 색칠한 부분에 맞출 확률을 찾을 거야. 그러면 전체가 이만큼인데 우리가 일부 요만큼 맞출 확률을 찾는 거예요. 전체 넓이는 파이 r 제곱 4파이고요.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파이지. 그래서 확률 4분의 1입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을 우리 정리했어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4번 문제를 바로 봅시다. 빨간 공이 4개, 파란 공이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었어.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낼 거야. 첫 번째, 빨간 공이 나올 확률 10개 중에 4개, 5분의 2고요. 두 번째, 파란 공이 나올 확률 10개 중에 6개, 5분의 3입니다. 그래서 빨간 공 또는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여기서 빨간 공 아니면 파란 공밖에 없지? 1이에요. 그런데 노란 공인 하나도 없지?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0이고요. 중학교 때 문제 같은 문제였지요. 사실 확률로 넘어오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아니에요. 확률 및 통계도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비교적 미적분이나 수투, 수원에 비해서는 풀만하다는 정도여요. 48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인 확률 문제를 풀어보자. 수학적 확률 1번.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야. 자,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전체 사건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1,1, 1,2, 1,3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6,6까지 총 36개의 일이 일어나지요. 6가지 곱하기 6가지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수가 같다. 그럼 걔네들은 뭐가 있냐면 11, 22, 33, 44, 55, 66이 있지. 전체가 몇 가지였냐면 36가지였고요. 그 중에 6가지니까 6분의 1의 확률이 되겠지요. 두 번째, 두 눈의 수의 합이 4다. 합이 4 이하다. 그런데 합은 1 더하기 1, 2부터야. 그래서 합이 2거나 합이 3이거나 합이 4인 거를 우리가 다 찾아줄 건데 합이 2인 거 1하고 1밖에 없고요. 1, 2, 2, 1이 있지.
1, 3, 2, 2, 3일이 있지요. 총 몇 가지? 6가지. 36개 중에 6가지니까 6분의 1이에요. 세 번째 문제는 곱이 12다. 곱이 12인 경우 1 곱하기 10이 안 되고요. 2 곱하기 6, 3 곱하기 4, 4 곱하기 3, 6 곱하기 2가 있겠네. 36개 중에 4가지 9분의 1이 답이에요. 49페이지로 가봅시다. 49페이지에 2번. 자, A, B, C, D, E 5명이 일렬로 서고 있대. 자, 얘를 일렬로 세운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5명을 일렬로 세우는 500, 120까지입니다. 얘를 찾아놓고 문제를 푸세요. 첫 번째 문제는 A하고 B가 양 끝에 선대. 그럼 A하고 B가 이렇게 서 있거나 B하고 A가 이렇게 서 있겠지. 그러니까 가운데는 나머지 3명을 세우겠지요. 그러니까 AB하고 BA가 서는 거 2가지 방법. AB냐 BA냐 하고 가운데 3팩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냐면, 자, 5팩분의 A, 이게 지금 사건 A야. 2 곱하기 3팩,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는 거야. 전체가 120가지. 그 중에서 우리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게 2 곱하기 3팩, 6이 12, 12가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계산하면 답은 10분의 1이요. 자, 두 번째, A하고 B가 이웃하게 설 확률. 그러면 A하고 B를 묶고 C, D, E가 있겠지? 크게 몇 덩어리? 4덩어리요. 그리고 A, B 안에서도 순서를 바꿔줄 수 있으니까 곱하기 2팩을 해주면 되지요. 순열에 나왔던 문제지. 걔를 다시 5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약분하면 5분의 2가 답이지요. 50페이지로 가봅시다. 50페이지의 문제 3번. 오렌지맛 사탕 5개가 있었고, 딸기맛 사탕이 3개, 사과맛 사탕이 2개가 들어있었어.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냐면 3개를 뽑을 겁니다. 자, 전체부터 계산을 해줍시다. 전체는 10개가 있었고 조건이 없이 그냥 3개를 뽑는 게 전체예요. 그래서 전체는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거. 19, 8, 3일이니까 120가지가 되겠지. 이걸 먼저 계산을 해주고 1번 모두 다 오렌지 맛이 나오는 경우. 그러면 120가지 중에서 오렌지만 3개를 뽑는 거야. 얘가 오렌지야. 오렌지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게 되겠지요. 120개 중에서 10가지니까 12분의 1이요. 두 번째는 오렌지 맛 2개, 그 다음 얘는 오렌지가 3개였고 사과 맛 하나가 나오는 확률. 120가지 중에서 오렌지 5개 중에 2개 나오고, 그리고 사과 맛 2개 중에 하나 나오는 경우지요. 120가지 중에서 10 곱하기 2입니다. 6분의 1이요. 세 번째는 3개 중에 2개가 딸기 맛이래. 그러면 얘는 조심해야 돼. 딸기 맛이 2개가 나오고 오렌지가 하나 나왔거나, 딸기 맛이 2개가 나오고 사과가 하나 나왔거나. 자, 앞에 거는 120가지 중에서 3개 중에 2개 그리고 5개 중에 하나고요. 또는 120가지 중에서 3개 중에 2개 그리고 2개 중에 하나지. 계산을 해주면 3, 5, 15. 얘는 3이 6이지. 그러면 120 중에 21이네. 계산을 해볼까? 120 중에 21은 7, 40.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40분의 7이 답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지금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서 51페이지로 가봅시다. 51페이지 4번. 자, 지금 기간, 환자 이런 거 보고 싶지 않다. 그치? 자, 어떤 치료제를 100명에게 투여를 했을 때 완치된 환자의 수입니다. 하루 만에 완치된 환자가 15명,
이틀 걸린 애가 45명. 치료제가 빨리 나오기를 선생님도 희망을 해봅니다. 자유롭게 마스크 없이 뛰어노는 그날을 희망을 해보자. 자, 이랬을 때 3일 이내에 완치 않은 확률을 찾으래. 3일 이내는 3일이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찾으라는 거야. 전체는 100명이었고요. 100명 중에서 15명, 45명, 25명을 합한 요 확률을 찾아주면 되지요. 70, 85가 되겠지. 그러니까 약분해서 5로 약분하면 20분의 17이 답이에요. 85%. 이런 약이 개발되면 진짜 좋겠다. 그치?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치? 자, 5번 봅시다. 원이 있었는데 지금 원을 3개를 그릴 거고요.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얘는 2, 그 다음 거는 3, 그 다음 거는 4 이렇대.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맞출 확률을 찾을 거야. 그럼 전체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16파이요. 그리고 저 색칠한 부분은 작은 걸 빼는 거지. 반지름의 길이가 3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걸 빼는 거지요. 9파이에서 4파이를 빼는 거니까 5파이가 되겠네. 그럼 확률은 16파이 분의 5파이 16분의 5가 되지요. 자, 선생님이 너네들을 가급적 이제 요거 보는데 너무 어렵지 않게끔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동영상을 조금씩 잘라서 갈 거고요. 많지 않은 내용이어도 조금 잘라서 덧셈 정리는 다음 동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